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이신 박상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유의물로 가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의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에 앞서 2페이지 입법 예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1,16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폐지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외에 12월 13일 지원 조례 폐지 반대 1,584명 179개 단체 서명문이 시민 권익 담당관을 통해 접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의견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0년 7월 16일 정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동 조례 제12조에서 적시한 주거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 지원, 환경 경관의 보존 및 개선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개요는 박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 등 논란이 있어온 상황에서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보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사업 초기부터 10년간 시 주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각 자치구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반면 서울시가 수행하던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로 인한 사업의 혼선과 자치구별 사업 추진 역량 및 추진 의지의 차이로 인한 사업 양극화 현상, 행정의 신뢰성 훼손 등의 우려와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 반대 민원 및 고용 승계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자치구 주도로의 사업 재편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제고 측면과 서울시 역할 중단에 따른 사업 동력 상실 우려,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훼손 가능성 및 고용 승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조례 폐지 시행일을 안부칙에서 공판으로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북권역 마을 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이탁 종료 기간 종료가 각각 2023년 1월 8일과 2023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는 바 행정 신뢰성을 위해 시행일을 민간이탁 종료 시점에 맞출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국은 동북권역 마을 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이탁 종료 기간까지의 민간 이탁금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에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 폐지 시행일 이후에도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이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회 위원님 여러분, 박상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그간 사업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지속되어 온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므로 이는 시 집행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일치함에 따라 동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는 지금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정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도 폐지 조례안 역시 재정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 조례안에 비춰서 부족함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오늘 의결을 하기보다는 공청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같은 경우에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말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1,160건이나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해당 조례안 폐지 반대 서명이 11월에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만에 1,584명, 179개의 단체의 서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폐지가 될까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회의 규칙에 뭐 재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만 되어 있으니까 공청을 안 해도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절차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폐지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박상혁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법안인데요. 이 입법 제안 내용을 보면 특정 단체 혜택이 집중된다라는 막연한 음해성 주장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 성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표현들로 근거가 된 저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 타당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이 사실상 사업이 없어질 위기에 있고요. 또 사실 제가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행사들 좀 다녀보면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또 지역 간 편차를 어떻게 보면 좀 해소하는 역할들을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이 지원을 활성화 조례 폐지를 하고 지원 사업들을 중단하면서 그런 어떤 공백 상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의 의무이기도 한데 이런 지역 불균형 발생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표합니다. 또 서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1년 위탁 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애초에 조계사는 서울시랑 위탁 계약 체결할 때 3년치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서울시도 그렇다면은 조계사에 저번에 행감 때 물론 충분히 뭐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실은 새로운 사실 아닙니까? 3년치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은 서울시도 조계사에 3년 위탁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 서울시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의 30%가 신규 직원이라는 점도 저는 그 이유라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비적으로요. 일반적인 이런 사업 종료와 폐지 조례는 저는 타당하지 않고
조례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녀 위탁이 남은 사업들과 뭐 재계약까지 고려를 했을 때 2024년까지는 시행일을 늦추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 박수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청회 문제는 저희가 회의 정회한 후에 나중에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수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네네. 있는데요. 좀 네. 예. 네.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청회 관련해서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좀 기본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민원을 내고 했던 부분은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받는 입장에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내년에도 22개 구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이제 10년 동안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뭐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한 3, 4년 정도 진행을 했으면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왔던 부분이고요. 사업을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마중물 사업을 10년 동안 한다는 거는 사실 10년 동안 지금까지도 특별한 어떤 서울시 차원의 아니면 자치구 차원의 특성화시키는 어떤 그 사업들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이 마중물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먼저 예, 제가 이제 하시죠. 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박상혁 의원님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면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마중물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마을 사업 자체가 자치구 아니면 동단위의 어떤 특성화에 맞도록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거의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은 거의 획일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박상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 같습니다. 10년 동안 2,3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 평가도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어떤 서울시의 사업 자체가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하고 특정 단체에서 10년간 이 수탁을 해왔습니다. 조계사에서 맡기 전에 그게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50% 이상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돼서 또 이제 거기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마종 작년에 이제 새로 수탁을 조계사에서 받을 때 3년치 사업 계획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1년 2개월 수탁 기간을 정해서 조계사에서 수탁 받아갈 때 공고 자체가 1년 2개월로 나왔습니다. 3년짜리 사업 공고가 나온 상태에서 3년치 사업 계획을 냈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3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처음부터 공고라든지 저희들이 할 때 1년 2개월짜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치를 냈는지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3년치 사업 계획을 냈느냐 안 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수빈 의원님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국장님하고 지금 토론을 해야 될 판인데요. 이 자체로 거의 공청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마을 공동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마을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 균형이라든지 예산의 함정이라고들 하는데 균일한 돈을 뿌리면 그건 그거대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 많은 서초구나 이런 데들은 서울시가 아예 예산을 안 줘도 먹고 살 수 있는 군가 하면 또 다른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꼭 마을 공동체가 아니더라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산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치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만 가지고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마중물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 마을 공동체를 그러면은 서울시는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메꾸고 간 노력은 필요 없습니까? 이거를 계속 마중물 사업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런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뭐 지원도 역할도 의무도 없다. 조례까지 폐지가 되면 의무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시겠다는 취지로밖에 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정 단체 뭐 얘기하시면서 지난 10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계사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조계사가 제대로 혜택을 이거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년 내내 평가를 하셨고 평가 지표도 상당히 좋고 이러면은 이미 한 차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보고 진행이 그리고 3년간의 어떤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조계사가 제출을 했다는데 그거는 행정부가 충분하게 어떤 신뢰를 부여한 것이고요. 이런 식이라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재계약해온 많은 위탁 사업들 어떻게 서울시랑 믿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건비가 절반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행정국이요. 우리 그 인건비 그럼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어떤 사업들 일할 때 인건비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공동체 사업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우리 정부의 인건비 경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만 절반이면 나라가 일 안 한다고 하실 겁니까? 저는 이런 관점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랑 행정국장님만 해도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이렇게 첨예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없이 폐지를 한다?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 뭐 저도 계속 지금까지 들어온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자치구 사업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그 정부 사업이 있고 시 사업이 있고 자치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나 100%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마중물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을 10년간 했으면 이제는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하면서 성과 평가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양적 확대만 해왔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도 내년 예산을 지금 22개구에서 지금 편성을 20개구에서 22개구입니다. 22개구에서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의원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도 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 찾아가는 동사무소 아니면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해야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일부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복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조계사에서 3년치를 낼 때 3년치를 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누가 권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유하고 권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고를 낼 때 1년 2개월을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냈던 부분이고, 3년을 내든 5년을 내든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를 하는 부분이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권고를 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없애겠다는 부분이고요. 자치구 차원에서 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미 10년 동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던 부분을 또 연장해서 공청회를 한다 뭐 하는 거는,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속 기간만 길어질 뿐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구 22개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자치구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러면 세개구는 편성 안 한 거고, 그쵸? 25개 세계구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고요. 예. 네, 그건 확인을 해보고 기간만 길어진다, 판단해보고 하자 그러시는데, 말씀대로 판단해보고 폐지해도 되겠네요. 네, 사실상 지금 의원님, 그 지금 현재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결정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2개구가 내년에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마을 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어느 자치구든 아까 3개구는 없다 그랬는데 3개구도 마을 사업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을 센터가 존립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2개구의 마을 센터 마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했다고 하는 건 지금 그 논점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리고 과거에 마을 센터가 24개까지 있었습니다. 3개 자치구는 아예 없었다. 이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 센터가 가장 많았을 때 24개 자치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가 마을 센터를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22년 현 시점에서 어떤 자치구가 마을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3년도 예산에 마을 센터 예산이 편성된 자치구가 어디인지, 이거는 뭐 자료 취합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청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할 때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조례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변에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조례를 폐지할 때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되고, 저는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조례를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마을 사업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굳이 공청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 혹시 이거 2020년에 전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가 예, 맞습니다. 네, 2020년에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 전부 개정에 대한 발의한 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접니다. 예. 네. 제가 이 조례안을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요. TFT를 구성을 했고요. 서울연구원의 연구원도 참여를 했고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를 하고 서울시 공무원도 5명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검증하고 논의하고 논쟁하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정안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이 폐지안에 관련해서 공청회 조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자꾸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평가해왔습니다. 평가해왔고요. 그동안 해왔던 많은 평가의 평가 점수들이 서마종의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폐지 조례안을 내신 의원분들도 그동안 성과 평가도 없이 뭐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면 10년 동안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과 평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대로 된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 평가가 있었으면 10년 동안 이렇게 2,30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서 2,300억 말씀하시는데요. 예. 정말 예산을 함부로 써서 낭비해서 지탄을 받을 사업은 서울론이나 스마트 밴드일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이제 사업들을 의원님, 방치해놓고 지금 이제 서울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년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지금 해야 될 2,300억을요, 부분이고요. 국장님. 예. 2,300억을 10년 동안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10년 동안 쓴 사업입니다. 그 안에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이게 예산이 25개 자치구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많은 사업들에 비해서 절대 의원님, 방만한 사업이 아닌 거고요. 2,300억이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고요. 제가 엄청난 지금까지 예산이죠.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간에 대한 2,300억이 부분을 1년에 말씀을 쓰여진 게 드렸습니다. 아니라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동안 썼다는 모든 걸 말씀을 인건비까지 드립니다. 포함해서 예. 25개 자치구가 쓴 사업입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전에 이제 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2, 3년 정도를 했으면 조금 더 두고 볼 수는 있겠지만 1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몇 년 동안 의회 내에서도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중간중간 제대로 평가하고 사업을 수정해가는 게 맞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평가는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동안의 평가 점수들이 그리 낮지 않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이미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서마종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강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했던 감사원의 최근의 평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평가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 조직과에서 민간 위탁을 추가로 새로 주거나 연장을 할 때 네. 종합 성과 평가를 하는데요. 네네. 그것도 사실상 민간 위탁에 대해서 양적인 평가를 하는 사업이고 제대로 된 실질적인 평가는 사실상 잘 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가 아니라 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 왜냐하면은 아니, 위원님도 잘 국장님, 아시다시피 예.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고 10년 동안 유지된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요. 그게 맞습니까? 서마종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서울시 국장 과장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특정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도록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일부 사안의 문제가 아주 세세한 것까진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세한 사항을 국장님도 모르시고요. 감사 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 감사의 결과가 그동안 전혀 적시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서마종과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을 제기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인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죠. 감사위원회에서 예.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도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제가 감사위원장께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냐?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인 소신을 가지고 최근에 감사가 이루어진 거냐? 제가 그런 문제를 따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이거 자치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왜 자치구 사업입니까? 아니 저 위원님 그 네? 자치구의 어떤 특성에 구동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자치구 사업 당연히 자치구 사업이죠. 아니 당연이라는 거 말고요. 예. 뭔가 객관적인 그 논리를 좀 펴주십시오. 왜 이게 자치구 사업입니까? 생활 단위에서 진행되는 더욱이나 100% 동의한다니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희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그 뭐 시 단위에서 시도 단위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생활 권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치구나 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자 국장님, 예. 그 행안부에서 주민세를 주민자치사업 등의 주민자치사업도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사업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산 그거 지원에 아시죠? 대한 부분이죠. 예산 네? 지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 예. 지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행안부가 열어놨습니다. 주민세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세는 무슨 세입니까? 지방은요 시군세입니다. 서울시는요 자치구세가 아닙니다. 서울시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방은 도 단위가 아니라 시군 단위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 왜? 관련된 주민세나 그 지방소득세를 지방은요 시군세를 걷어들입니다. 서울시에서 걷어들이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은 그 세금들을 서울시가 걷어들입니다.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으려면 현장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자치구 사업을 진행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에 대한 책무는 조세를 살펴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지원은 서울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개선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가면서 개선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없애면서 서울시가 아예 근거조차 없애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그 지원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그 명칭 그대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치구 단위에서 동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네, 네. 근데 저희들이 최근 10년간 했던 평가 아니 봤을 국장님 때- 지금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예. 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원- 들어보십시오. 제 질의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마을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예. 행안부가 주민세를 통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지방은 시군세고 서울은 서울시가 그 세금을 걷어들인다.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거 행안부가 결정하는 건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님 그거는 저 주민 자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이제 주민 자치하고 마을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동의를 서울시가 하지만 지금까지 예. 국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건 주민자치 사업도 예산 지금 제로됐죠. 마을 공동체 사업도 제로됐습니다. 예.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 공동체 사업 모두 자치구 사업이지 서울시 사업이 아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계속 진행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의 사업이나 다들 모여가지고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제가 네.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사업의 처음에 출발이라든지 취지는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면 주민자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민자치 사업은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것도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중물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그 주민 마중물 자치의 자꾸 사업은 말씀하시는데요. 시범 사업으로 했던 제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예. 마중물 사업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책무가 광역시는 특별시는 시군이 아니라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마중물 사업입니까? 그리고요. 예. 그리고 안전망을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아까 굉장히 제가 보기엔 민감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지 체계를 갖춰 가는데 마을 공동체는 그 사업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차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복지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약자와의 말씀을 동행의 드리는 그 약자가 부분입니다. 누구인지 요즘 제가 많이 헷갈립니다. 정말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한 거지요. 맞습니다. 예. 이게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 10년 됐지만 실제 강화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벌어지죠. 그 후에 많은 복지 체계가 강화됩니다. 복지 지원과 관련된 법이 바뀌고요. 예산 지원이 강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비극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복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한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 마을의 사업들은 마을 공동체 등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10년 동안 마을 공동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은 3명이 모이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뜨개질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정도의 많은 사업이 사람들이 진행됐지 그래서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 걸어잡고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많은 복지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성과가 0에서 100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름대로 괜찮았던 사업들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같이 정말 소수의 몇 사람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 받아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국장님 말씀이 100% 틀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마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예. 않았고요.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개선해서 가야 될 문제지 중요해야 될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근데 보는 위원님 거죠. 이게 정말 한 2, 3년 정도 그렇게 왔으면 제도를 좀 수정을 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0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시간 지났는데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서울시가 있습니다. 진행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서울시가 10년 동안 많은 평가와 재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수정하고 전개해 왔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거지요. 맞습니다. 예. 10년 동안 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서울시가 잘못한 일을 어느 일순간에 종료할 문제가 아닌 거고요. 저는 국장님 말씀이 100번 맞다 해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1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서울시가 평가하고 다시 돌아보고 수정해서 전개라는 과정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고 안 되면 폐지의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요. 그동안 잘못한 게 서울시인데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쭉 잘못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그만둔다. 이게 서울시가 할 일입니까? 서울시만의 잘못 아니 제대로 지원을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구 단위에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네, 따라서 국장님, 다시 한번 국장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어서 예. 뭐 다른 의원들도 계시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제 1차적인 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요 정말 냉정하게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폐지의 과정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결정을 하고 여기에 나오신 것 같아요. 모든 걸 걸어 잠그고 마을 공동체 사업은 끝이야. 조례는 없어져야 돼. 이런 단정하에 많은 퍼즐들을 자꾸 맞춰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수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약간 시간이 지체되면 잠깐 정회하시고 추가로 더 질의를 아니, 진행하면 질의하세요. 간다는 그냥 게 어떨까요? 질의하세요. 예, 그러시면은 제가 국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약자와의 동행, 이 약자와의 동행은 공동체 사업은 합니까? 내용이 세부적인 포함되어 내용은 제가 있습니까? 담당이 아니어서 그거는 이 자리에서 복지 말씀드리기 적절치 얘기를 않은 것 하시는데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약자와의 동행과 복지 사업은 관이 주도해서 누구를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1대1로 신청주에 근거해서 자료를 받아서 찾는다거나 뭐 찻동도 반대하는 국힘의원님들 많으셔서 없앤다 만다 하고 있는 판인데 찻동을 예시로 드셔서 좀 놀랐어요. 국장님께서 찻동은 동의하시는구나 일단 그렇게 알고 동의 있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부분입니다. 일단 그렇게 예. 제가 찻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어쨌든 이 약자와의 동행, 오세훈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강조하셔서 저 되게 참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아까 송파 세모녀 얘기도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도 뭐 예산을 늘린다 어쩐다 말씀만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요.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단절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울해져 있고 관계 단절망이 생겨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을 공동체가 줌으로도 온라인으로도 그 커뮤니티가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덜 죽었다는 사실을 성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고립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과로 보지 않고 성과 지표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치 아까 국장님께서 인건비가 절반이어서 성과가 없었다, 사업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우리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에 오히려 더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송재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민세 광역시가 받으면 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맞지요. 그 근거 조례가 이 마을 공동체 사업 중 그 조례 중 하나고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지켜보고 어떻게 하자 말자 하시는데 참 이걸 폐지했다가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뭐 예산이야 말씀대로 주신 대로 계속 지금 뭐 국민의 의원님도 그렇고 뭐 집행부도 그렇고 계속 뭐 안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나 살려두고 계속 지원을 하든가 말든가 판단을 계속 지원을 지켜보자 하셨으니까 지켜보고 하면 될 일이지 없애놓고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 또 반복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약자와의 동행 커뮤니티가 핵심입니다. 약자들은 뭉쳐야 삽니다. 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찾아서 관 찾아와서 공무원 만나서 얘기하고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동네 어르신들, 힘없는 사람들, 정보 부족한 사람은 이웃집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자와의 동행에도 커뮤니티 사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 시장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 오히려 갑갑하고 굉장히 슬픕니다. 오늘의 이 질의와 이 폐지 조례안과 국장님의 말씀이 삼박자로 너무 슬퍼요. 이걸 보시는 많은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그러고 복지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이 모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조차 서울시는 안 하겠고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저희 지역은 정말 마을 공동체 잘 돌아갑니다.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시대에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그 직원들 나가서 보니까 다들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다 문 닫고 사실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못하죠. 위원님 말씀하신 줌으로 하는 거는 예산이 들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계속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공동체가 예. 유지되기 위해선 예산이 필요한 거고 줌하는 그 사업 하나는 예산이 안 그래서- 되니까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짜 저희들이 대변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냉혹하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몇 명 모이면 그 이제 활력소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이는데요. 가서 보면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있더라도 몇 명 앉아가지고 그 차 마시면서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커뮤니티 공간에서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모였던 건 사실입니다. 줌으로 모이고 사실인데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이 10년간 예산 투입했던 부분을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을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좀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고민을 해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하고 마을 그 공동체 사업하고 쭉 비교가 되는데 사실 기존의 다른 사업으로 다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골목길 만들기, 탄천 소식지 만들기, 뭐 등등 그 뭐 우리 마을 명소길 사실상 다른 데도 다른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을 또 중복 특히나 이제 마을 주민자치하고 마을 공동체는 거의 비교해 보면 유사한 사업들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악전에 이제 그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신 같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지금 온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 판단하기는 다 답을 정해서 미리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고 오늘 이제 조례를 폐지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복이면 둘 중 하나는 살리는 게 맞죠. 이렇게 아니요, 둘다 두 자르는 개가 것도 중복되는 말도 게 안 아니고 되고요. 여러 개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럼 개가. 그중 하나는 살려야 예. 되겠지만 우리 그중 하나 그 행정부는 나머지는 사업들은 나머지 모두 지금 죽이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시민들이 고립시키고 있다.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만 하고 약자들을 분절시키고 고립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의 방향이 그렇고요. 이 조례 폐지안이 그 신호탄이 되고 있고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란 말 함부로 쓰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그 약자들한테 지원하는 걸 다 없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말씀대로 나름대로 고립시키고 있다는 다른 말씀 드리는 사업들로 겁니다. 다 이제 그 주민들한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다음에 사업이 위원님, 어떻게 폐지가 되는지. 사업이 폐지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서울시가 지원 사업 안 하면 사실상 지원을 안 폐지입니다. 한다는 거 아닙니다. 자치구에서도 지금 계속 자기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주민자치회나 마을 공동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미 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송재욱 의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한 자료 저희가 간담회니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조례안과 관련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네. 다음은 예산 일정 제6